서해 수호의 날 3월 22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천안함 용사 연평 전투에서 승리한 우리 용사들 이제 떠오르는 날이고 기리는 날이고 이렇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천안함 관련한 망언을 했던 사람들을 일제히 지금 총선 후보로 내세웠고 이것은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국민에게 상처를 안기는 일이다라고 국민의힘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갑의 노종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천안함 폭침이라고 쓰는 언론은 다 가짜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 부평을 박선원 후보 선체 결함설을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충남 서산태안 조한기 후보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고 북한 김정일 사망에 애도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 후보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라며 반인륜적인 막말까지 퍼부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최태경 후보 천안함 주위 장군들이 뭘 잘했다고 훈장을 받았나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종북보다 더한 노골적인 이적 행위다라고 망언을 내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민주당 후보들의 망언은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모욕했으며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설을 주장하는 이가 버젓이 이제 제1당 국회의원으로 상당수가 여의도에 발을 들여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후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좀 멀리 역사를 더듬어 본다면 고려시대 때 강감찬 장군을 우리가 기리고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고려를 지켜내고 조선을 지켜내고 그리고 서울 동작구에 가면은 국립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호국 영령들 앞에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그분들을 기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켜낸 용사들을 욕보이고 목발을 경품을 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천안함이 자폭을 했다고 그러고 미국 군함하고 충돌을 했다고 하고 이런 말을 지어내고 퍼뜨리고 아직도 이런 친북적 망언을 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국회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명명백백한 망국적 천안함 용사들을 욕보이는 그런 망언을 해도 공천장을 주고 면죄부를 주고 이제 금배지를 달아주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5.18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빌미 삼아서 바로 공천장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지울 수 없는 죄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014년 트위터에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했다라는
연구 논문이 나왔다는 기사에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아요. 나도 이 의견에 공감이야. 이런 겁니다. 당시 김황수 경성대 명예교수와 머로 카레스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원이 한 국제학술지에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해서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민관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북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증 증발로 결론을 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작년에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 그런 집단들이 여의도 국회에서 다시 한번 제1당이 되겠다며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천안함과 관련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10년에 천안함 음모론을 다룬 겁니다.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전혀 엉뚱한 미군의 잠수함하고 부딪혔다든지 또는 천안함 자체에 폭탄이 터져서 스스로 천안함이 그냥 스스로 두동강이 났다든지 암초에 걸렸다든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천안함 자체 결함 혹은 미군과의 어떤 관계 이런 쪽으로 음모를 슬슬슬 피웠던 그런 음모론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9번 당선 확실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9번을 받은 강유정이라는 강남대 교수가 있습니다. 강유정 교수가 뭐라고 했느냐? 천안함 용사의 유족들이 이 음모론을 다룬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다큐 영화, 혹시 그 다큐 영화에 포스터 있으면 잠깐 띄워주실래요? 네, 송 PD님. 이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가처분 신청을 내자 지금 말씀드린 강유정이라는 이 교수는 영화평론가이면서 문학평론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영화는 기본적으로 픽션이자 사건에 대한 해석인데 군 그리고 정부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접근이고 픽션에 대한 몰이해다.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프로젝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네, 저 영화입니다. 그냥 좀 띄워놔 주시죠. 영화를 상영하라 말라가 아니라 작품이 상영된 후 사회적인 담론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유정 이 비례대표 후보가 교수인데 문학평론가 겸 영화평론가인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는 픽션이다. 강유정 씨 혹시 이 방송 듣고 있으면 내가 정식으로 묻습니다. 정말 모르고 한 말입니까? 천안함 프로젝트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픽션이 아닙니다. 영화라는 범주에는 허구가 있고 다큐가 있고 또는 부분적으로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면서 부분적으로 픽션을 가미한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가령 조선시대 때 어떤 왕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왕의 일대기가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을 작가적 상상력으로 메워서 그걸 영화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연이은 해전 승리를 소재로 해서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의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천안함 프로젝트라고 하는 저 영화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강유정은 이걸 픽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픽션을 만들 때 이때도 무제한적인 자유, 무제한적인 허구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씨 들으세요. 유럽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가령 수백만 유태인들을 학살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가스실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펴는 다큐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거 만들었다가는.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9.11 테러는 자작극이었다. 부시 행정부가 미국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쌍둥이 빌딩 곳곳에다가 폭탄을 심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단추를 꾹 눌러서 그게 뻥 하고 터지게 만들었다. 그냥 비행기가 와서 부딪힌 건 쇼를 한 것일 뿐 실제로는 부시 행정부가 다 꾸민 것이다. 자작극.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강유정 씨, 미국 사회가 그걸 용서하겠습니까? 9.11 테러에서 숨진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이 눈을 번히 뜨고 있는데 그것도 픽션의 일종이다? 나중에 역사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사회적인 담론이 따로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왜 시비를 붙느냐? 그렇게 말할 탭니까? 히틀러는 유태인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는 가스실이 있어 본 적이 없다. 다 허구다, 픽션이다. 이런 주장을, 일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을 이렇게 부풀려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에서 9.11 테러, 이건 철저하게 꾸며진 자작극이다. 그런 다큐멘터리 만들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튼 이런 천안함 프로젝트, 천안함 망언, 천안함 음모론을 결과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영화 평론가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후보 9번째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아마 저희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 아셔야 할 겁니다. 이 강유정 강남대 교수는 저하고도 인연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그 2005년가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새 신문의 신춘문예 당선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새 신문의 문학평론 당선자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저희도 인터뷰도 많이 하고 뭐 박수도 보내고 응원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전의 일이었네요. 강유정 씨가 20대였을 때 고려대 국문과 나왔습니다. 올해 나이가 48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뭐 일일이 다 팔로우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천안함 음모론, 이걸 다룬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다큐멘터리를 엉뚱하게도 픽션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영화를 일단 상영을 하고 나중에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사회적 담론으로 삼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례 20번을 받은 전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옹호하는 그런 통일 교과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폴 러케머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연계된 위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자처하면 동맹 해체를 작당한다. 미국 정치권은 한국을 방어하고 한국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한국의 제1당이라는 민주당은 그 안보를 약화시키려고 안달을 하고 있는 셈이다.